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티비의 이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김석준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이제 소득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진행을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촬영을 해서 이제 방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오늘은 이제 김석준 소장님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또 많이 하셨다고 그때 언급을 한번 해주셨는데, 현재 삼성전자 고덕 캠퍼스가 어떻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예,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그 자료를 또 보내주셨어요, 예, 저한테. 예, 그래서 오늘 컴퓨터 자료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평택 캠퍼스에 이제 다섯 번째죠. P5가 이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협력사 관계자를 지난주에 만났었는데 이번 주까지 장비가 들어옵니다. 기초공사를 하는데 PH 파일이라고 해서 전봇대처럼 생긴 거를 네. 땅에다 박는 거죠. 기초공사를 하는 거죠. 네. 예, 그건 이제 사기를 했을 때 그 pH 파일을 박는 제가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고 아마 8월 말이 뭐 오늘 내일인데 다음 주부터 그 파일 박는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면은, 예, 9월 초에는 이제 파일을 박는 거면은 이제 예, 그 평지 작업은 다 끝났다는 거네요. 예, 그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보여드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요즘은 AI 반도체가 굉장히 열풍인데요. 음. 그 소식 하나 하고 짧게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서 지금 구인 광고하고 있는 거, 음. 그다음 9월 달에 철야간 거 확정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소식까지 음.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9월 철야.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은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인력을 좀 더 보충을 해서 예, 조금 더 이제 뭔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 희망적인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네. 왜냐면은 좀, 이제 그 9월부터 철회가 되면은 네. 고덕에 이제 그 기술인들이 음, 늘어나잖아요, 협력사. 네. 그러면 이제 고덕의 그 부동산이 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아, 공실이 해소가 되거나 네네. 내려갔던 임대료가 다시 음. 올라가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아, 이제 한번 알겠습니다. 내려 주시죠. 내려볼게요. 예. 자, 이거는 한 2, 3개월 된 사진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그 표시를 해놨죠. 저 음, 건너편에 이제 음, 4기가 건설 현장이 있고, 네. 오른쪽에 보면 하얀 건물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죠. 탑재로 된 거. 그 린데 코리아고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린데 코리아는 그 네. 벌크 가스, 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물하고 가스하고 전기거든요. 네. 그 가스를 저거는 2기하고 3기에 들어가는 그 용도입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이제 방충리에 에어포스트가 또 음, 만들어졌죠. 여기 있어요. 예, 에어포스트. 그것도 다 만들어졌죠. 음, 그리고 에어포스트 옆에는 또 네. 그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음, 린데 코리아 하나 더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에어 프로덕트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쪽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쪽이죠. 어, 예, 그렇게 들어가죠. 네. 그 앞에 이제 P5가 건설 네. 예정지죠. 여기죠? 이 지금 빨간 그래서 선으로 예, 빨간 선으로 해놓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기초 이제 그 토목공사는 네. 다 돼 있는 거고요. 저기에 이제 파일 공사, PH 파일이 들어가는 공사가 이루어지죠. 음, 그리고 이제 저기, 여기 조금 이쪽으로 조금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SBS 방송에 나와 있던 거를 제가 캡처를 한 내용인데 음, 1, 2, 3, 4기 공장까지는 P4 4기 공장까지는 음. 공장이 2층? 2층이에요. 아, 그래서 2층 공장으로 해서 1기, 2기, 3기, 4기가 네. 클린룸이 4개씩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또 올해 확정됐지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높여줬죠. 네, 그 뉴스가 나왔었죠. 예, 네. 그래서 490%가 되면서 SBS에서는 3층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4층입니다. 그러면 2층까지 4층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냥 두 배로 늘어나는 건데요? 두 배로 늘어나죠. 어, 그래서 1, 2, 3, 4기까지 해서 네, 클린룸이 네, 4, 4, 16, 16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5기, 6기 이렇게 들어가면 4층으로 들어가면 5기, 6기만 해도 클린룸이 16개가 되고 음, 그 다음에 거기에 클린룸의 면적을 보면은 1, 2, 3, 4기보다 5, 6기가 더 많아요. 왜냐면은 저 P5하고 P6가 그 거리가, 이 길이가 음. 661m예요. 어, 아니, 그러면 이제 근무하는 인원도 예. 그러면 이제 5기랑 6기 공장이랑 어떻게 보면 1기, 2기, 3기, 4기 공장하고 맞먹는 수준이겠네요?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아요. 그 예, 4개 합친 거보다도. 예. 그리고 요즘 네.
제가 이제 가끔 아주 자주 밴드에 구인 광고 올라오는 거 보면 음. 협력사에서 구인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8기까지 얘기를. 어,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어, 여기 대표님 표시를 해주면 네. 이게 음. 5공장하고 위에 빨갛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게 네. 3층, 4층이잖아요. 네. 그거를 6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아, 그리고 여기에 지금 6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7이고 음. 여기 빨간 부분이 8이 아닌가. 아.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사실상 저희가 이제 고속신도시에서 삼성전자가 펩 6기까지는 이제 확정이 됐고, 거기다 예, 공사를 하는데, 이제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면서 6기까지 하지만 그 위에 이제 3층, 4층을 올리는데 그 공장을 예. 7기 공장, 8기 공장,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게 4층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소문을 들은 게 네, 아니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네, 관계자,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어, 그리고 네, 삼성전자분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5기 공장이 네, 4층인데 네. 그중에 한 개층은 높이가 조금 낮대요. 어, 기존 공장보다. 네, 그러면 거기 낮으면 낮은 대로 거기에 맞는 음, 그 폐비 들어올 거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 2, 3, 4기를 보면은 일단 외관 높이가 한 81m 네. 정도인데 그게 두 배가 되는 거죠. 150m가 되는 거죠. 4층까지 음. 하면 150m면 아파트 높이로 치면은 저희가 보통 한 개층에 3m, 3m 정도 3m, 예, 잡으면 예. 그러면은 3, 55, 50에서 한 어, 55층. 굉장히 높은 그리고 지금 우리 집을 치는 EBC가 거네요. 지금 뭐 49층 이렇게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 정도 높이 안 될까요? 아, 그렇게는? 예. 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2층 공장 같은 데 3층 폐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냥 한층 더 올라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과도한 거는 아니고 어, 저기 P5 네. 예정지에서 PH 음, 파일이 굵기가 있어요. 네네. 우리 고덕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 할 때는 400 파일을 하거든요. 음, 400mm. 근데 500 파일을 하고 600 파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박을 겁니다. 한번 내려주시죠. 네. 이거는 작년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조금 더 내려주시면은, 거기에 노랗게 이제 박스를 친 부분이 있죠. 네.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이 pH 파일을 박는 거예요. 노랗게 지금 체크하는데, 예, 여기 보면은, 아, 여기가 이제 pH 파일을 이런 박는 것들, 거거든요. 예. 네. 이 pH 파일을 받고, 우리 그 평택 캠퍼스는 반도체 공장이 지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파일을 박으면은 음, 여기 기초를 포강을 해서 바로 이렇게 골조를 올리는 거죠. 네. 이 골조는 H빔이 아니고 네. 이렇게 네모난 건데 네. 삼성이 이제 그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아, 제가 골조를 올리는 그 동생한테 네. 제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네. 저기 지진이 나도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게 저거는 공장에서 제작해 가져오는 거예요. 아, 여기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제작해 가지고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렇게 pH 파일을 받고 이제 그 기초 보강이 되면 그 위에다가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5기는 이 폐배 길이가 661m라 그랬죠. 한 번에 이걸 다 못 박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는 걸 시작을 하면서 그게 완공이 되면 이렇게 또 골조를 올리고 음, 계속 또 파일을 박아가는 그런 그 공사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4기가 이렇게 돼도 이렇게 하면서도 pH 파일을 박는 게 거의 1년을 박았어요. 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협력사의 그 관계자를 만났을 때 너네들 이거 시작하면은 거의 한 1년 정도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 맞아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일단은 그러면 높이가 올라간다고 하면 예. 이 골조도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파일의 그 뭐 굵기라든가 음, 개수라든가 이런 게 더 음, 많아지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 기둥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더 굵기가 더 굵어질 수도 음. 있겠죠. 더 높이 올려야 되니까, 더 안전하게 그렇죠. 돌려야 되니까. 당연하죠. 예, 굵기가 더하고, 네. 지금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H빔 같이 생긴 이 네. 기둥이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현장에서 네, 부르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뭐 간격을 더 가까이 한다든가, 음, 더 굵게 음, 하든가, 그런 거는 이제 구조 설계를 다 했겠죠. 음. 이게, 그,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공사 네. 기간은 우리가 1, 2, 3, 4기는 네. 보통 3년을 한 기당 잡았거든요. 예, 3년이요? 한 네. 기. 근데 지금 4층이 되니까 두 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 2 하면 6년인데, 네. 제가 그 삼성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5년. 5년. 예.
야, 그러면은, 그러면 5기, 6기 하면은 네, 곱하기 2 하면 10년이잖아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5기 4층짜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다음 6기가 바로 들어가거든. 이어서. 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신문에 발표되는 거 보면은 네. 삼성의 경계현 사장님이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5기, 6기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2030년. 예, 어떤 분은 또 2033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평택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평택 캠퍼스의 마무리는 2035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건축을 다 하더라도 중공이 나더라도 안에 이제 또 반도체 시설 장비를 넣어야 아, 되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이 또 해야 되니까 예, 생산이 일어나는 날짜가 아마 35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네. 이제 여기는 반도체 공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주변에 사무동.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음, 되고, 그 다음에 5기, 6기가 들어가면은 사무 4동하고 사무 5동을 또 지어야 돼요. 음, 지금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을 짓고 있죠. 네. 그거는 뭐 25년, 26년에 이루어지지만은 그 안 지은 것도 해야 되고, 음, 또 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도 안 다루지만 네. 어제 신문에 났지만은 그 1기 P1에 네. 낸드 플래시 라인이 작년에 그 가을에 갈아엎었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 알았어요. 음, 점적사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낸드 플래시는 그 생산하는 설비가 수명이 5년이래요. 그래서 2017년에 돌아갔으니까 5년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를 다 리모델링을 음,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네. 11월부터 그 236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를 어제 신문에서 확인해 줬어요. 아, 그거는 제가 또 이렇게 첨부 자료를 해서 같이 예, 방송에 넣어 예. 드릴게요. 예, 그런 일들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설명하기를 음. 반도체 공장이 6기까지 끝나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써 2017년에 돌아갔던 1기가 일부가 벌써 리모델링이 돼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죠. 네, 쉽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 반도체도 어쨌든 개발이 점점 갈수록 이제 발전이 되니까 그쵸? 그거에 따른 예, 생산 설비 장비도 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럼 내가 좀 이만한 반도체를 만들다가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작게 이만큼 만들었어요, 그렇죠, 반도체를. 그렇죠. 그럼 예, 이만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설비는 다 예, 빼내고 그렇죠. 새로운 설비를 넣어야 예, 된다. 예, 이 기술의 발전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 다음 장. 아, 그렇죠. 이게 예. 어쨌든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보면은, 발전하듯이. 이게 이제 pH 파일 박는 장비예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이게 pH 파일이에요. 음, 요거를 이제 땅속에 넣고, 네, 이제 이거 pH 파일을 박으려면 크레인이 들어와야 되고, 요거 기계를 항탁이라 그래요. 음, 두드러 박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죠? 네네. 이걸 때려 박으면 연기 같은 게 나와요. 아, 이게 항탁기를 팡팡 때리죠. 음,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게는 지금 일정표거든요. 네, 일정표를 제가 이렇게 붉게 박스를 쳤는데 네, 올해 1월 27일 날 이게 저기 삼성전자에서 나온 일정표거든요. 음, 그래서 P5 골조는 네.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달 뒤에 예. 이제 골조를 벌써 이제 작업을 한다. 예, 그렇죠. 아까 아, 우리 그 앞에 장에서 봤던 것처럼 네, pH 파일을 받고 네, 이제 그 기초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골조를 세워야죠. 그 세우는 날짜가 음, 이 일정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네, 10월 1일부터 하는 거죠. 아, 그래 한쪽에서는 pH 파일을 박으면서 기초를 다지면서 또 골조를 올리는 일들이 동시에 그냥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26년 10월 30일까지 음. 거의 3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서 또 반도체에 대한 좀 투자가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반도체 시장에 청신호가 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신문에도 났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어떤 전략을 하고 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반도체 공장은 주문을 받으면은 공장을 맞춰서 음, 짓고 이러는 것들이 전에는 그랬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경계현 사장님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호텔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호텔이라는 거는 건물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손님을 받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쉘 퍼스트, 쉘이라는 게 조개 껍데기를 네, 얘기하잖아요. 이 껍데기를 짓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을 먼저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수주를 받아서 거기다 반도체 장비를 지어 놓고 이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기도 마찬가지고 5기, 6기도 마찬가지로 A라는 어떤 업체에서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수주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삼성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걸 예상하고 공장부터 먼저 짓는 거죠.
아무래도 미래에도 반도체 산업이 좀 커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예. 아무래도 투자를 한 게 맞네요. 그렇죠. 지금은 AI 반도체가 지금 열풍이잖아요. 챗 GPT 때문에. 음, 지금 최근에도 네이버에서도 AI 반도체 그걸 또 발표했잖아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니까 미리미리 거기에 맞춰서 공장을 짓는 거죠. 음, 최근에 보면은 뭐 TSMC가 지금 뭐 저기 대만에다가 1나노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뭐 2나노를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삼성은 그 이름을 안 짓는 거예요. 그냥 사기를 지으면 거기에 클린룸이 4개가 들어가니까 벌써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기를 시작해도 어떤 반도체를 만들겠다 확정을 안 한 거예요. 건물을 다 지어서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음. 하는 거죠. 일단은 내가 그 집 안에다가 어떤 가구를 채워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 집은 필요하다. 예, 집을 먼저 그렇죠. 짓겠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 맞춰서 안에 설비를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예, 느낌이네요. 예, 야, 대단한 기업은 맞아요. 정말 이게 뭐 평택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반적인 경제를 예. 책임지고 있는 기업, 대단한 그래서 기업인 것 같네요. 오기는 이제 진짜. 시작됐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음, 예, 그 다음에 다음 장을 한번 가보죠.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챗 GPT 열풍 속에 AI 반도체가 지금 품귀 현상입니다. 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GPU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음, 마약보다 더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네. 챗 GPT 열풍에 그냥 그 열풍 속에 음,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음,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AI 반도체, 그 다음에 GPU 그 물량의 90%를 지금 독점하고 있는데 올해 한 50만 개를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AI 반도체 GPU가 음. 한 개에 한 4만 달러 하는데 그걸 받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와, 6개월이나요? 예,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한 150에서 한 200만 개를 생산할 예정인데 예약이 끝났습니다. 와, 근데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GPU가 이 AI 반도체 GPU를 돌리려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음, 부족하거든요. 음,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그 HBM이라고 네.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해서 고대역 메모리라고 고대역 폭 메모리라고 네. 하는데 D램을 여러 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드는 그 이제 그 D램을 음,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서 아주 잘해요. 음, 전 세계 물량의 90%를 지금 석권을 하고 음, 있는데 사실상 이게 삼성이 조금 뒤졌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2008년도에 삼성이 HBM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시장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 연구원들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연구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2013년에 개발을 해서 시장에 딱 내놨는데, 이게 시장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에는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에서 그 AI 반도체를 하는 HBM을 독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그 슈퍼 파트너란 이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식이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엔비디아가 GPU를 우리가 요 그림을 한번 보시자고요. 네. 요거는 이제 삼성이 이 GPU를 생산하는 게 엔비디아가 있고 미국에 AMD가 있는데 AMD가 조금 떨어져요. 엔비디아가 더 월등하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어떤 강점이 있냐면은 AMD에서 GPU를 설계를 하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걸 위탁 생산을 해서 삼성에서 생산한 D램을 가지고 온양 캠퍼스에서 이거를 패키징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보면 이거 지금 밑에 네. 장을 한번 보시죠. 네. 한 장, 예, 이렇게 해요. AMD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GPU인데 네. 요 옆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이게 D램이에요. 아, 그래, D램을 8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 반도체가 그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구어 그 모델이라서 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AI 반도체는 그동안에 수많은 데이터를 다 조합을 해서 이렇게 답을 내놓는 건데, 그걸 돌리려면은 아주 성능 좋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하느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위에 사진 한번 다시 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만의 TSMC에서 GPU를 이렇게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고 SK 하이닉스에서 D램을 음, 생산해서 대만에 보내요. 음. 그러면 대만에서 다시 이렇게 패키징을 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제각각이잖아요. 시간도 늘어날 거고, 그렇죠. 물류 고객도 받아야 비용도 되니까. 많이 들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TSMC에서 캐파를 확대를 못하는 거예요. 음, 기껏해야 1년에 50만 개밖에 생산을 음, 못해요. 근데 수요는 몇백만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삼성이 음, 최근에 AMD에다가 일괄 생산 턴키 체계를 음.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어. 했더니만 AMD에서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터키랑 어쨌든 간에 이제 모든 이 이제 제작 공정을 삼성 내에서 다 이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AMD에서 음, GPU를 설계를 해서 던져주면은 삼성에서 삼성 파운드리 음, 여기 우리 고덕의 평택 캠퍼스에도 2기 앞에도 파운드리가 있고요. 3기 최근에도 파운드리가 돌아가거든요. AMD에서 이런 이제 GPU를 주면 거기서 생산을 해요. 그리고 우리 삼성에서 평택 캠퍼스에도 D램 DDR5 같은 걸 생산하거든요. 그 생산을 해요. 음, 그 두 개를 어디에다 주냐? 온양 캠퍼스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 패키징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GPU를 만들어서 AMD에다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AMD에만 제시를 한 게 아니고 삼성에서 엔비디아에도 제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지금 그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이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AMD에서 이렇게 일관 턴키로 생산하는 구조를 벌써 이미 검증이 다 끝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GPU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음. 그죠? 그리고 시장을 AMD가 점점 더 넓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엔비디아 점유율이 떨어지죠. 누가 비싼 걸 누가 사가겠어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삼성의 이 턴키 방식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그 GPU를 일괄 턴키 생산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은 삼성밖에 없어요. 음. 이게 삼성전자의 강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그 점유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데는 HBM 그 점유율이 삼성은 40%고 SK 하이닉스는 50%고 어떤 데는 46대 49로 이렇게 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HBM D램이 보통 D램보다 다소 있을 때 비싸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HBM 시장이 D램 시장에서 전체 점유율이 한 1%밖에 안 돼요. 그런 시장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장이 1년에 25% 이상씩 막 그냥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HBM을 조금 개발이 조금 늦었지만은 그 이제 4세대, 5세대 개발까지 다 마쳤거든요.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다 음. 모자르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고 삼성이 뒤따라가지만 내년 정도에는 역전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음. 그리고 시장이 아직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기술 개발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강점은 이걸 일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턴키. 음. 턴키로 한다는 거는 그 비용이 엄청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대만으로 이제 뭐 보냈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또 공정을 하고 이제 완성을 시키려는데 그럼 연간 한 50만 개가 생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만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지고 턴키로 작업이 된다고 하면은 그 배 이상으로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몇 배가 날 수 있는 거죠. 음,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에서 이제 기술력이 파운드리 기술력도 좀 떨어졌었고 또 결정적인 거는 5나노, 4나노, 3나노 이런 것들 수율 그 완성품이 이렇게 수율이 좀 음. 떨어졌었는데 올 봄에 수율이 그냥 TSMC를 뭐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추월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확 줄어든 거죠. 음.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AI 반도체가 예.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어디에 좀 들어갈까요? 여기 보면 우리 네. 그 컴퓨터에 보면 음, 그 AMD의 대표적인 상품은 라데온입니다. 음. 예, 라데온. 예, 예. 음, 그 라데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데온이 싼 맛에 쓰지만은 성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음, 그래서 라데온하고 삼성하고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음, 이건 다 됐고,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삼성하고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턴키로 하는 것을 손을 잡는다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한번 네. 보시죠. 예. 요게 이제
엔비디아의 라디온 음, MI300X인데 이게 아마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겁니다. 이게 성능이 일부에서는 엔비디아보다 더 좋다는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아마 이게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면은 음, 이제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의 뭐 A 뭐 100이라든가 H800하고 비교를 하겠죠. 음, 비교를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소비자들은 또 중요한 게 있죠. 가격. 음. 그죠? 예. 가격 중요한,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생산량이 올라가면은 그거에 따른 가격이 조금 더 이제, 떨어지죠. 예, 떨어질 예. 수밖에 없는 거고. 성능은 예. 올라가지만, 그래서 요게 예. 아주 요즘 최근에 핫이십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구인 광고입니다. 네, 이게 밴드에 올라오는 것들 9월부터 차례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제가 박스를 쳐놨죠. 네, 9월부터 야간 및 철야 예정이라 그랬죠. 음, 확정입니다. 여기에 또 보면 네, 있죠. 제가 여기에다가 업체 음, 이름하고 담당자 전화번호를 음, 가렸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은 네, 저거 밴드를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어떤 분은 직접적으로 전화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취업하고 싶은 여자분이에요. 화재 감시자로 네, 네, 들어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네. 밴드 주소를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어제도 블로그에 또 와가지고 저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비공개로 해서 다 올려드렸죠. 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근데 여기 삼성에서 일을 하려면은 건설 기초 그 안전 음, 이수증을 네, 받아야죠. 우리 옆에 건물. 네. 우리 그죠? 해창리 옆에, 예, 예, 교육장 우리 있습니다. 스튜디오 네, 옆에서 하고 음, 있으니까 삼성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자리 엄청 늘어나거든요. 네. 이거부터 먼저 받아놓고 전화하시는 게 맞습니다. 야, 일단은, 이게 지금 일당이잖아요, 예, 급여가. 예, 지금 일당이 지금 초보자분들은 13만 원을 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밥 세끼 다 제공해주고, 예.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기숙사 쓰나 맞아, 봐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고도 현장까지 5분이라고 하니까 어느 예, 아파트인지는 다 전 추정이 돼요. 예, 되고, 그다음에 4대보험 3.3%뭐 이제 이거는 예. 세금 문제도 다 이제 선택이 가능하다. 좋네요. 조건이 엄청 좋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조공은 이제 완전 초보거든요. 네, 준조공, 기공까지 모집을 하는데, 제가 아는 동생은 여기 삼성에서 일하는 지 한 2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저번 날 왔길래, 너 요새 일당 얼마나 받냐? 그랬더니 18만 원을 받는데요. 18만 원. 예, 거기다 플러스, 뭐, 일비인가 뭔가 해서 3만 원을 더 준대요. 21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 하면 21만 원을 받아요. 근데 저녁에 2시간을 더 해요. 연장을 하죠. 그러면 0.5공수, 1.5공수를 주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일당이 30만 원. 와. 아니, 아마 올해는 이게, 작년에, 예, 그 유튜브에서도 엄청 핫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평택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예. 뭐 한 달에 뭐 800만 원 벌어간다. 그리고 막 부부가 와가지고 벌었을 1,000만 때, 원 번다. 예, 막 그런 이제 엄청 핫했었죠. 근데 그게 다시 이제, 사실은 삼성에서 슬로우다운을 하면서 좀 예, 주춤 했다가 다시 올라온다. 예. 네. 그 아는 동생이 작년 9월에 제일 음. 많이 받았을 때가 세금 떼고 935만 원 받았어요. 와, 그러면은 이제 공수 막 다 채우시고 엄청 열심히 하신 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음. 그러니까 그 준조공이라든가 음. 기공들은 음. 그러니까 거의 기술자들이 음. 경력자들이죠. 음. 경력자들은 여기에 나온 일당하고 전혀 아닙니다.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해요. 그 사람들의 그 공수는 그 하루 이런 것들은 35에서 45공수 나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밴드에 올라온 거를 제 수사님이 한번 캡처를 해서 예, 지금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2교대 철야 9월부터 시작, 이공수. 예.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네. 보통 이제 낮에 하면은 8시간은 일공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5시부터 7시까지, 17시부터 19시가 하면은, 0.5공수를 더 주거든요. 음, 근데 고덕신도시에는 철야하는 파트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박스 친 거 보면 2교대 철야를 하거든요. 철야하면은 무조건 2공수를 줍니다. 아, 예. 아, 그래서 그러면은 돈 벌러온 사람들은 당연히, 예, 그러니까 평택 캠퍼스에 왜 와요? 그냥 설렁설렁 일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 돈 벌러 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철야하는 팀들은요, 아무나 안 들어갑니다. 음, 아무나 안 뽑습니다. 음, 그래, 저렇게 하고요. 심지어 이제 곧 추석이 오잖아요. 한 달 뒤에 추석 오잖아요. 추석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3공수, 4공수 이렇게 막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음, 예전에 보면은. 그래서 추석 같은데 명절 때는 놀지 않고 일하는 거 없어요. 현장 관리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하루에 뭐 3공수, 심지어 4공수 이런 주는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음, 여기에 보면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하고 음, 업체명을 제가 가렸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그러면 다 이렇게 헤드 음.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평택이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진짜 기회의 땅은 맞아요. 예, 누군가 전국에서 이제 돈 버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평택으로 다 몰리고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게 거의 900만 원 넘게 많이 버실 때는 그렇게 받으셨는데, 어쨌든 그 월급을 받아서 이 평택에서 더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돈을 예, 생활은 해야 되니까,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하더라도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지역 경제가 또 이제 발전을 하는 거고, 예. 이 지금 올라온 캐치해신 이 내용만 보더라도, 복지가, 누가 이렇게 숙소 제공하면서, 뭐 이불, 세제, 샴푸, 바디워시, 치약, 비누, 휴지 무료로 제공을 한다.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서도 사람을 뽑는데 엄청 치열한 거예요. 이제, 일할 사람은 음, 많겠지만은, 좋은 사람을 굉장히 여기에 많은 사람을 쓰다 보니까 트러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음. 인성이 좋은 사람을 쭉 뽑아요. 그리고 길게 가려고. 오래 일할 사람들. 오래 일할 음, 사람들 찾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광고를 보면은 1년 확정돼 있습니다. 2년 갑니다. 아니면 8기까지 갑니다. 이런 멘트들이 계속 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수들은 지난 겨울하고 그다음에 슬로우 다운이 이루어졌던 봄에는 뭐 적게는 20공수, 25공수였는데 지금은 기본이 35공수예요. 음. 그 여기 보면 초짜들 일당이 뭐 13만 원 이렇게 가는데 곱하기 뭐 35, 그다음에 많게는 45공수까지 가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음.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해서 A라는 업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정보를 주거든요. B 업체가 대우도 좋고 일당도 좋다 그러면 또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는 거지. 야, 그러니까, 근데 이 안에도 일들이 참 많은데 A라는 어떤 사람이 저를 이 업체에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또 소개비를 받아요. 음,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여기 A라는 업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견디다 보면 잘해주면 계속하면 되고요. 이렇게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 이제 내가 돈을 벌겠다 해서 내 평택에 그 삼성전자 캠퍼스에 오려고 하신 분들한테 팁을 주신 거예요. 예, 소장님이 팁을 주신 거고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연락처나 이런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 소장님이 예, 확인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안내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이제 평택 고덕 신도시에 이제 인력이 늘어난다. 예, 네, 이 한 줄 평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영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거 지난번 이제 저희가 막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 소식, 그리고 예, 이제 평택 소식 예, 나눌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이제, 제가 촬영 날짜가 수요일이거든요. 8월 30일 수요일인데, 내일 모레 금요일 날에는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댓글을 주세요. 국제학교 좀 다뤄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 국제학교를 저희가 금요일 날, 촬영을 하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벌써 촬영한 게 한 30분이 넘어가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보신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지티비 정말 이제 이게 뭐 예. 관심도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도 제일 빠르게 이 정보를 받으실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